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한빛사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들 바쁘시는 와중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동물 세포의 면역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서 오는 이렇게 다양한 신호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저는 NF-kappaB 그 중에서 이제 NF-kappaB 패스웨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NF-kappaB는 면역 활성화의 이제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각종 이제 임뮨에 관련된 다양한 진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풋들이 있는데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20종류가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것만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그중에서 TNF, IL, 인터루킨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호스트 임뮨셀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고, 그 밖에 LPS,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 아니면 이제 팸, 그램 포지티브 박테리아, 아니면 뭐 펑거스, 폴리아이스티프롬 바이러스 이런 이렇게 다양한 신호들이 이제 세포 바깥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이제 물질들을 이제 세포막 이제서 이제 다양한 리셉터들이 이걸 감지를 하면은 이제 안에 있는 각종 이제 프로틴들을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NF-kappaB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된 NF-kappaB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뮨 리스폰스를 인듀스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피드백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거는 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할 때는 이제 어떤 이게 물질들을 일정한 양을 이렇게 이제 주입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생물내나 아니면 바깥에 이제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이 다른 이제 다른 시퀀스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물질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디퓨지브 엔바이러먼트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페이드 어웨이 하거나 이제 데그레이션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다른 듀레이션으로 올 수도 있고, 혹은 노이즈 레벨로 가게 되면 이제 플럭추에이션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인풋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가? NF-kappaB 패스웨이가 이런 걸 감지할 수가 있는가가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감지를 한다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걸 감지를 하고, 또 이게 결국 이뮨 리스폰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NF-kappaB 회로가 어떤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세포고요. 세포 이제 바깥에 이제 신호 물질들이 있고, 각각 신호 물질들에 해당하는 리셉터가 있습니다. 감지 리셉터. 그리고 이제 NF-kappaB 이제 오늘 지금 주요 그 토픽인 NF-kappaB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은 이제 사이로서 이제 뉴클리어스 밖에서 이제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I-kappaB 알파라는 프로틴이 이걸 잡아서 이제 뉴클리어 안으로 NF-kappaB가 뉴클리어스 안으로 못 들어가게 이제 바깥에 이제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듀스 이제 신호 물질들이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각종 카이네이즈들을 이제 리크루트하게 되고, 이제 유비키티네이즈 뭐 이런 것들을 다 리크루트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시그널 이제 캐스케이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시그널을 프로세싱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TN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달을 이렇게 인플루언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패드웨이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TNF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자기 이제 혼자만의 이제 길을 가고 있고요. 이런 뭐 이제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안에 엉켜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NF-kappaB 레귤레이션 안에서는 I-kappaB 카이네이즈 이 한 프로틴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IKK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뉴트럴 레벨에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포스포릴렌션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액티브된 IKK는 I-kappaB 알파를 데그레이션 시킴으로써 이제 NF-kappaB가 뉴클리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뉴클리어스에 들어간 NF-kappaB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다양한 이뮨진들을 이제 익스프레스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 이제 관련된 그런 다양한 프로틴들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I-kappaB에 관련 계열들, I-kappaB 알파 아니면 베이타, gamma, 엡실론 이런 이제 다양한 네거티브 피드백 프로틴들을 만들어내서 이 프로틴들은 I-kappaB 알파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NF-kappaB를 다시 잡고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NFKB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네거티브 피드백 좀 잠시 후에 이제 인듀스 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다시 안에 들어와서 NFKB를 잡고 이제 바깥으로 다시 꺼집어내요. 이거를 꺼집어내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IKK 액티브가 다시 그러니까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은 이걸 또 IKKB 알파를 다시 이제 데그레이션 시킵니다. 데그레이션 시켜서 NFKB가 다시 이제 뉴클리스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앞에 아무런 이제 영향이 없고 이런 패드들이 계속 액티브 한다면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NFKB를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안에 IKKB 알파가 이걸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잡고 바깥으로 꺼집어내주고 근데 이제 바깥에 IKK가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 다시 이걸 데그레이션 시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IKKB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피드백 관련 프로틴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A20 아니면 CYLD 정도인데요. 이제 이 프로틴들은 이제 이거 바로 이제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레벨이 아니라 좀 더 업스트림 위에 이제 신호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IKK 액티베이션 시키는 데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나는 여러 가지 포스코레이션을 좀 억제시켜줍니다. 이렇게 억제시켜줘가지고 IKK 활동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사이클이 나지만은 이게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덜 해진다.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메인 서킷트리에 대한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설명한 NFKB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이제 일단 지금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실험실에서 할 때는 이제 뭐 박테리아든지 코람 센싱 뭐 뜨는 몰레큘라든지 아니면 사이로킨을 넣을 때 보통 이제 웰 플레이트나 아니면 튜브 이런 데 안에 이제 일정 양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갑자기 이제 인크리스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인스턴트하게 이제 씌우는 몰레큘들이 갑자기 이제 스텝 인크리스 한 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 이제 지금 옆에 지금 보이는 이거 지금 사진들이 플루센스 사진들인데요. RFP를 통해서 NFKB가 지금 태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플루센스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중간에 검은 이제 뉴클리어스가 보이는데 이제 바깥에는 이제 약간 이제 밝게 이것들이 이제 NFKB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NFKB들이 세포 밖에 있지만은 이렇게 인듀스가 일어나면은 약 30분 정도 후에는 픽 레벨에 돌아가요. 밖에 있는 사이로솔에 있던 NFKB가 다소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클리어스가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걸 밖으로 토해냅니다. 토해내서 60분 후에는 다시 이제 토해내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플루언스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들어오게 되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보다는 밝기가 좀 어둡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처음만큼 강하게 인듀스가 된 건 아니고요. 아주 많이 감소한 이제 양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토해내고 다시 들어오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꺼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실레이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 제가 주요 처음 이제 제가 주요 그거로 본 거는 이제 TNF, R, 인터루킨 이 두 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좀 봤고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보통 이제 호스트 셀에 있는 임문 세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듀스하는 게 보통 TNF, 그다음에 인터루킨 이제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이제 하나씩만 이제 꺼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반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그러니까 임퓨시 이렇게 0 나노그램에서 10 나노그램까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처음 반응은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감소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TNF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루킨, R1 베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다른 연구소들이 볼 때는 이런 반응들을 이제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어큐메이트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크로페이지가 이제 TNF를 디플레이트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낸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내게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큐메이트 되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근데 굉장히 사실 다양한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게 리니어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 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티슈에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베스큘라 이런 데 근처에 있는 셀들은 예, 그 블러드가 계속 그 와싱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다이나믹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인풋에서 다양한 다이나믹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어떻게 셀들이 반응할까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을 썼습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을 써서 이게 왼쪽에 다양한 인풋들을 넣었고요. 이제 이 칩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보이는 이게 파란색 이거 챔버 하나하나에 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셀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인풋을 이제 여기 밸브들을 컨트롤해서요. 이 다양한 인풋들을 스페시픽한 챔버에게 예, 다양한 예, 뭐 키네틱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써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뉴클레스 마커를 통해서 트리스컨 팩터 마커를 통해서 이게 아웃풋을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측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실험한 거를 일단 먼저 비디오로 이제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스텝 인크리즈, 인스턴트 인크리즈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다시 좀 더 천천히 한번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게 여기에 이제 인풋이 들어왔고요, TNF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30분 정도에 이렇게 아주 다들 강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두 번째 반응할 때는 확연히 낮아진 모습, 그리고 이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낮아진 반응이 이제 계속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exponential increase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블루 이 그래프가 이제 TNF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한 시간마다 이걸 2배로 증가시켰어요. 처음에는 한 0.1 정도에서 그다음에 한 2배, 3배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시켜서 결국에는 10 나노그램, 인스턴트 인크리즈와 같은 레벨이 되게끔 이렇게 맞춰서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줘봤을 때 처음에 도수가 낮을 때는 비록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한 몇 개 셀들에서만 반응을 보여주고 나머지 셀들은 다 별 반응이 없고 하지만 이제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셀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예, 마지막에는 이제 제법 그가 10 나노그램만큼의 강한 반응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신기한 점은 이게 반응이 그냥 오래 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강한 반응이거든요. 하지만은 예, 인스턴트 인크리즈에서는 이걸 한 번밖에 안 보여줬지만은 이게 처음에 한 번밖에 안 보여줬지만은 예, 이거 익스포넨셜하게 인크리즈를 하면은 이걸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TNF를 갖다가 넣어주는데 이걸 한 번에 넣어주냐 아니면은 조금씩 증감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총 NF-kappa 액티베이션 레벨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처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exponential increase를 이제 그래프로 플롯했고요. 그래서 이제 레드 이 미디안 레벨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area under the curve, 그러니까 각 픽에 해당하는 밑에 이제 총 area under the curve를 이제 구해서 이거를 시간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혹은 TNF 증감에 따라 표현해봤습니다. 표현해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놀랐던 게 이게 굉장히 리니어해요. TNF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TNF를 플롯했을 때 TNF 증감만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그러니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NF-kappa이 이제 그다음 액티베이션이라는 레벨을 이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리니어하게 이제 증감한 거에 로그를 한 거를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제 반응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R1을 써서도 했을 때도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여줬고요. 대신 이제 리니어한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TNF를 1 나노그램씩 한 시간마다 1 나노그램씩 이제 인크리즈 시킨 거고요. 보면은 NF-kappa들이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업다운, 약간의 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일직선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처음 거하고 나중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이거 AUC 다시 플러스를 보시면은
스텝 넘버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편차가 있지만은 대충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레벨을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거 R1도 이거 마찬가지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example 이제 fluctuation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거 갖다가 다 이제 컴비네이터리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조그만 그래프 보이시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블랙 이거 검은색 라인들을 보시면은 이제 TNF 레벨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exponential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은 이게 좀 랜덤하게 이걸 줘봤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혹은 크게 올라갔다가 감소했다가 이제 조금 증가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패턴을 줘봤고요. 그 패턴을 줘봤을 때 역시 그러니까 각 패턴에 해당하는 그 델타 TNF를 구해서 이걸 플러스를 해봤을 때 증가했을 경우는 이거 다 리니어 직선상 위에 이제 플러스이 됐고요. 반대로 감소했던 경우는 다 0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제 공식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NF-kappa 반응은 혹은 이제 그 오실레이터리 그 피리어드에 일어나는 NF-kappa의 다이나믹은 혹은 그러니까 반응 정도는 그 앞전에 일어났던 그 앞전에 그가 인풋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인풋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에 그에 비례를 하고 그거의 로그 스케일에 비례를 하고요. 반대로 인풋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를 했다면은 그다음 이제 NF-kappa는 거의 0에 수렴하는 0에 이제 근접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엘렉트로닉 서킷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렉티파이더 디퍼런시에이터 불러요.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터 증감을 매저하는 서킷이다. 그래서 이제 NF-kappa 서킷 이제 NF-kappa 패스웨이가 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실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샘플을 페이션트나 아니면 어떤 데서 샘플을 채취했을 때 그래서 TNF 레벨을 매저하면은 그게 해당하는 그때 나오는 그 양보다는 그러니까 그 양이 앞에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앞에 이제 이뮨 시스템의 반응 정도가 그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키네틱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디퍼런시에이터 반응 이런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처음에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본 각각 증감의 세 가지 패턴, 그러니까 인스턴트 인크리즈, 아니면 리니어 인크리즈,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처음 주어진 서킷에서 그게 피팅을 해봤고요. 피팅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의 변화를 주어서 이게 이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실레이터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파라미터 센시티비티 테스팅을 좀 해봤습니다. 파라미터 센시티비티 테스팅은 이제 각 파라미터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fold 아니면 10fold 인크리즈를 하면은 결과가 디퍼런시에이터 비헤이비어에서 얼마만큼 멀어지는지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봤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센시티비티가 그 정도를 이제 측정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데그레이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A20 여기 보시면 A20 데그레이션 혹은 트랜슬레이션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20 낙가운 이제 A20를 이제 세포에서 A20를 뮤테이션 시켜서 그 다음에 그 뮤테이션 시킨 세포 안에서 NF-kappa 다이나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은 이렇게 계속 디퍼런시에이터 비헤비어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낙가운 시킨 거는 디퍼런시에이터 비헤비어가 이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도우제도 금방 이제 픽까지 레벨까지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다소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가장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인스턴트 인크리즈 했을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강한 다른 네거티브 A20가 존재를 하면은 이게 아주 클리어한 오실레이터 비헤비어를 보여주지만은 낙가웃 시킨 거는 그렇게 커다란 이렇게 클리어한 오실레이터 비헤비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랜덤 플럭슈에이션 도즈를 이 낙가웃 세례에 줘봤고요. 줘봤을 때 이제 아주 노이지하게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TNF가 감소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셜 레벨에서 좀 많이 멀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A20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달리 이제 좀 더 서킷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메모리 이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앞전에 보여줬던 서킷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좀 더 이제 넓은 관점에서 이제 모듈화 좀 시켜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 처음 인풋이 들어왔을 때부터 프로세싱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처음 액티베이션 시키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액티베이션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패드웨이라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알케파비 레벨은 이렇게 물론 이 앞에 영향도 많이 받지만은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NF케파비 그러니까 들어갔던 앞전에 들어갔던 NF케파비 레벨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건 그냥 이걸 바로 이제 끄집어내는 데만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이 IKK에 의해서 데그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향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끄집어내기는 하지만은 바로 또 데그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숏 메모리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오실레이터는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큰 메모리 그러니까 앞전 영향을 앞에 있던 인풋 영향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반면에 여기서 좀 더 자유로운 게 이제 A2N하고 다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IKK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데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 안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NF케밥이 이렇게 들어왔던 양을 갖다가 이것들이 좀 더 오래 기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앞에 여기 패드웨이를 이제 이니비션 혹은 이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부분 이렇게 나눠서 아주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걸 이제 앞전 그 이제 디퍼런시에이터 비헤브에 이제 빗대어 보면은 이제 이게 처음 이제 TNF 양이 작을 때는 혹은 없을 때는 이렇게 뉴트럴 레벨 IKK가 다 뉴트럴하게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처음에 이제 TNF 이제 들어와서 인덕션이 일어나면은 여기 이제 레귤레이가 사이클링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이클링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되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업스트림에 관련된 혹은 A20의 네거티브 피드백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액티베이션 시킨 것만큼의 이니비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TNF가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이 앞전에 있던 이 이니비션을 극복을 하고 이제 더 강한 인플루언스를 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사이클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그런 비헤비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제 저희 이제 관측자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 정리는 이제 NF케파비가 이제 TNF, IL-1 이런 그 현재 매저하는 레벨보다는 변화, 그러니까 앞전에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여기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레귤레이션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메모리 혹은 디퍼런시에이터 이펙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네거티브 피드백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NF케파비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문진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 NF케파비 다이나믹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이뮨진의 익스프레션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지금 이제 qPCR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스턴트 인크리즈, 아니면 익스포넨셜 인크리즈가 있는데 여기 A20G는 거의 뭐 픽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렌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 키모텍시스 관련된 사이토킨을 만드는 엔진인데 여기는 인스턴트로 올라가나 익스포넨셜로 올라가나 그냥 느리게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GFP나 딩크핑클 프로틴이나 아니면 캐스페이저 이거는 아포토시스에 관련된 그러한 진인데요. 이거 인스턴트 인크리즈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캐스페이즈 4가 거의 베이설 레벨에서 계속 머무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캐스페이즈 4가 이제 아포토시스에 관련되는데 갑자기 이걸 TNF를 주면은 자기 자신들을 그러니까 더 많이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죽이게 되고 하지만은 비록 같은 레벨의 TNF에 도달하지만은 이걸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면은 이런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셀들은 이제 별로 이제 스스로를 라이시스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패턴에 따라 다운스트림 진이 아주 크게 거의 노 리스판스에서 풀 리스판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예, 봤고요. 그래서 아주 큰 그러니까 사이토킨 다이나믹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디퍼런시 비헤비가 실제로는 어떤 도움이 될까? 이제 생물 안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실험은 생쥐에 박테리아를 넣거나 아니면 이런 뭐 바이러스를 넣어서 TNF 레벨을 증감하고 증감을 뭐 측정하고 그러면 NF-kappa 활동을 관측하는 거였는데요. 뭐 당시에는 저희 뭐 시험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더 달리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제 티슈 레벨에서 일어나는 시그널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슈 레벨 보통 지금 사진에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로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들어왔습니다.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박테리아에서 분비하는 다양한 몰레큘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마이크로페이지가 이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TNF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 몰레큘을 이제 분비합니다. 이제 분비하면은 이거 근처에 있는 티슈 셀들이 이걸 감지하게 되는 거고요. 감지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다시 좀 더 이제 시그널링 몰레큘 레벨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처음 이제 마크로페이지 세포는 처음 이제 박테리아를 감지했을 때 시그널링 TNF를 아주 많이 분비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했다가 피계 레벨에 도달하면은 이제 천천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앞전 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그 TNF 스크리션이 된다는 거는 앞전 실험에서 이걸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이걸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은 셀 이제 티슈 이제 받는 리시빙 셀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셀들은 앞전이가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 사이토킨 레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증가 그리고 단소 완만한 감소. 하지만 셀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증감하는 증감하는 그 레이시 이게 느려집니다. 가령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셀들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시간 단위로 나와 있는데 시간 90분 안에 픽 레벨에 도달하고 그다음 감소하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2시간이 넘어가야지 픽 레벨에 도달하고 물론 레벨이 낮기는 하지만은 좀 더 오래 증가하는 게 더 오래 지속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각각 안에는 이러한 이제 서킷이 있는데 이렇게 증감을 TNF 레벨을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서킷이 있는데 그 이러한 이제 변화를 관측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스페이셜 템포럴 NF-kappa 시그널에서 거리에 따라서 TNF 레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달라지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걸 NF-kappa 시그널링, NF-kappa 다이나믹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다음 이제 연구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하려는데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이런 환경을 이런 이제 박테리아부터 시작하는 이런 환경을 이런 시그널링 환경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앞전 뭐 다른 커머셜한 디바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전 만들었던 디바이스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디바이스 디퓨전 칩 버전 3.6 1.0부터 왔고요. 한 15개 정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앞전 이제 칩을 좀 줌인한 모습이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 각각 유닛들에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프리 챔버 그리고 리시빙 챔버를 나뉘는데 리시빙 챔버에는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혹은 다른 리시빙 셀들을 넣어주고 프리 챔버에는 이제 TNF나 다른 시그널 몰레큘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마크로페이지를 넣어서 이걸 LPS로 스티뮬레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티뮬레이션 시킨 다음에 이제 밸브를 오픈해주고 이제 이러한 이제 시그널 몰레큘들이 이제 디퓨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 플로포를 써서 다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 디퓨전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반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컬렉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한 유닛들이 여러 개 계속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포진하고 있고 이걸 이제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그러니까 밸브 컨트롤에서 이게 약 한 60, 70개 정도의 밸브를 통해서 약 200개 넘는 샘플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플루슨 다이를 써서 이제 디퓨전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40분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스테이블하게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걸 이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험하는, 측정하는 이게 장비들이고요. 그 장비들이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스코프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걸 계속 컬렉션하고 있고, 여기 이제 릭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60개 정도의 밸브들이 여기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제가 만든 디바이스는 이렇게 오브젝티브 바로 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이게 튜브들이 이제 길게 연결돼서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브릭인데, 이 브릭은 이제 CO2 레벨 컨트롤, 그리고 또, 휴미디티 컨트롤, 휴미디티 컨트롤도 하고, 그리고, 큰 챔버에서 이제 템퍼리처는 37셀시어스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릭은 하나하나 일일이 컨트롤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커스텀 이제 구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다 이제 오토매틱하게 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길게 써서 각 챔버마다 어떻게 이제 어떤 시그널 모레큘을 넣어주고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디퓨전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그러한 이제 진행 절차를 챔버 하나마다 이제 코드를 짜서 이렇게 넣어줘서 이게 오토매틱하게 이제 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앞서 먼저 이제 실험 비디오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챔버를 이제 가로로 이제 눕힌 거고요. 이렇게 TNF 혹은 시그널 모레큘은 이제 왼쪽,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왼쪽 여기에 이게 TNF 시그널 모레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지금 밸브로 나눠져 있고, 그 두 챔버는 중간에 있는 밸브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30분, 0분, 0분이 되면은, 이게 밸브가 오픈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TNF가 들어오는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 여기 이제 크게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TNF 도조 굉장히 크고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반응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가까이 있는 셀일수록. 하지만은,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셀들은 알케파비 알파의 프로덕션에 의해서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되고요. 하지만 디퓨전된 시그널 모레큘들은 다음 섹션에 가가지고 이 다음 섹션에 있는 NF-케파비들을 이제 다시 액티베이션 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앞전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약한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시간을 계속 해보면은 두 번째 사이클이 여기 가까운 챔버들에서 나타나지만은 이거는 이제 앞전 첫 번째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아주 강하지만은 두 번째는 이렇게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다음 밑에 다운스트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비디오로 쭉 플레이해 보시면은 이걸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게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처음부터 내려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다시 두 번째 프로퍼게이션, 두 번째 웨이브. 이런 식으로 두 번째까지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각 싱글 때마다 약간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피어드가 정확하게 이제 픽스된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제 랜덤하게 오실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아주 많은 세포가 있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이걸 보여주려고 해서 이제 힙맵으로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처음 보시면은 x-axis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고 이제 이거 한 라인 하나가 싱글 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인 하나가 싱글 셀들이고 이 싱글 셀들을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NF-케파비 뉴클리어스 NF-케파비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0 나노그램, 여기 지금 10 나노그램 per 밀은 이제 소스 도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 챔버, 소스 챔버에 TNF 양을 얼마 정도 넣었는지. 그래서 이제 10 나노그램 정도를 넣어서 소스 도수가 10 나노그램에서 이거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위에 있는 셀들은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감소했다가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점점 이제 fade away,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한 이 정도까지, 여기 셀 한 1.3m 정도까지 셀들이 대충 조금
significant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사실 이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즈가 증가하면은, 그래서 소스 도즈가 이제 10 나노그램에서 이제 30 나노그램 혹은 100 나노그램 이렇게 증가하면은 보시면은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한 반응, 그 다음에 약한 반응이 이제 오실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데, 다만 이제 시그널링 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10 나노그램은 이 정도까지 갔지만은 30 나노그램을 하면은 1.5m 조금 더 넘어가고, 그다음에 100 나노그램까지 가면은 거의 마지막 챔버 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폴스 도즈가 증가하면은 시그널링 디스턴스도, 시그널링 레인지도 증가한다. 이게 다소 조금 오비어스한 그런 일단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본 테스트는 이제 소스 도즈는 100 나노그램으로 픽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지금 세 가지 시험 전부 다가 100 나노그램 TNF 정도가 다 프리챔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밸브를 중간에 닫았어요. 그러니까 15분 지나서 닫아버리고, 아니면 30분 지나서 닫고, 60분 지나서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앞전 그 실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봤고,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 신기했던 점은 기본 듀레이션이 5분만 넘어가면은 시그널 레인지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TNF 레벨이 비록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밸브를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다면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밸브를 바로 이제 금방 클로즈 했다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들어간 TNF 양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게 끝까지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5분이 된다 하더라도, 혹은 5분만 된다 하더라도 거의 마지막에 있는 셀들까지 좀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0분 obviously하게 30분, 60분도 가면은 시그널 레인지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끝까지 간다. 하지만은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duration. 사이클링에 보면은 15분만 요걸 받았을 때는 두 번째 반응도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반응은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duration을 더 증가시키면은 좀 더 강한 오실레이션이, 다른 세컨더리 혹은 third oscillatory peak이 더 강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걸 봤습니다. 이걸 이제 달리 말을 하면은 두 개가 이제 independent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retion dose와 duration이 independent하게 결정해요. 뭐를 independent하게 결정하느냐? signaling range와 response duration. 그래서 이거 지금 시뮬레이션에 통한 그 결과를 지금 본 건데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패턴이 스티뮬러스가 이렇게 도즈가 바뀝니다. 도즈가 바뀌면은 시뮬레이션 레인지는 변함이 그러니까 도즈가 증감에 따라 증가하지만은 리스폰스 듀레이션은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작은 도즈 쓰든 혹은 높은 도즈 쓰든 일단 리스폰스가 일어나면은 오실레이터 사이클은 거의 균일하게 일어난다. 하지만은 그 도즈 레벨을 맞추고 단지 듀레이션을 좀 바꾼다라면은 이게 지금 레벨이 잘못됐는데요. 이게 시그널링 레인지입니다. 시그널링 레인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레벨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스티뮬레이션 듀레이션이 바뀌면은 디스턴스는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둘 다 이게 작든 많든 같은 시그널링 레인지를 보여주고, 하지만 듀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오실레이션 넘버 혹은 NF-kappa 오실레이션 듀레이션이 더 이제 증가하더라.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생각하면, 좀 특이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크로페이지입니다. 티슈 안에 있는 마크로페이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일정 양의 TNF만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이제 일정 양의 TNF를 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비를 하느냐, 어떻게 이걸 밖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제 보내서 소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씩 보내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리시빙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보면은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짧게 보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있는 셀들까지 이걸 이제 관측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은, 그러니까 반응한 셀들이 이걸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셀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비교적 짧은 듀레이션 동안만 이거를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은 작은 양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보내면은 비록 시그널링 레인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지만은 가까이 있는 셀들만 이걸 갖다 인지를 하지만은 그 셀들은 이걸 오랫동안 이제 반응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거를 레코나이즈해서 그다음에 이거 LFV 오실레이션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달리 말하면은 마크로페이지가 어떻게 스크리션을 하는가 따라서 파퓰레이션 레벨의 그 지역, 이뮤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지역 혹은 그 강함, 듀레이션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될까? 예, 좀 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이제 싱글셀 다이나믹을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봤고요.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싱글셀 이제 다이나믹을 이제 그룹핑, 덴드로그램, 아까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그 클러스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10가지 그룹을 만들어봤는데 이거 그룹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룹 7 보면은 셀들이 강하게 반응하고 약하게 반응하고, 예, 그룹 9은 뭐 강하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더 낮게. 하지만 그룹이 이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 반응은 낮고 이제 두 번째 반응은 높아지고. 그래서 예,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 지금 그룹에 따라서 이제 셀들이 챔버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챔버 이제 그룹 7에 속해 있는 이 셀들은 혹은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이런 다이나믹을 보이는 셀들은 다 가까이에 포진해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소스 챔버에 가까이 포진해 있는 그런 지금 경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룹 5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하지만 두 번째는 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셀들은 좀 더 멀리, 이제 소스 챔버 좀 더 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플랫 방법을 조금 이제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어떻게 바꿔봤냐면은 일단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제 봤던 거리 레이시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픽과 두 번째 픽의 레이시오 보면은 가까이 있는 것들은 첫 번째가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낮고, 하지만 멀리 있을수록 첫 번째는 낮고 두 번째 건 높고, 그러니까 레이시오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빠르게 이제 감소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봐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좀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보시면은 이게 x-axis에 이제 first 이제 peak height을 플롯하고 이제 y-axis에는 이제 ratio, second peak over first peak 이제 height 이 두의 레이쇼를 이제 봤습니다. 그 봤을 때 이제 각각 이제 source board,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source board 10, 30, 100 내려가면 이제 플러스를 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거 지금 여기 지금 1번 보이시는 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셀들을 여기에 플러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시빙 챔버, 아까 그 2.5m에 달하는 그 리시빙 챔버를 6가지 구간에 나눠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각 구간 안에 있는 셀들의 그게 이러한 그 픽 하이트과 레이시오를 이렇게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그 플러스 해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이게 다 패러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두 가지 패러미터, 그러니까 first pick height과 이거 레이시오만 안다면은 이렇게 딱 한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 점을 찍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보즈였는지, 소스 챔버가 어떠한 보즈였는지, 그리고 셀의 위치가 어디게 됐는지 이걸 갖다가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 레벨뿐만 아니라 이렇게 싱글셀 레벨로 봤을 때도 이게 다소 이렇게 노이즈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제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LFV 다이나믹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게 소스 도즈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게 그 소스 챔버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마크로페이지를 써서도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 챔버에 여기 소스 챔버에 마크로페이지를 하나만 넣어놨고요. 이게 지금 LPS 스티뮬레이션을 줘서 처음에는 액티베이션 안 됐지만은 이제 액티베이션이 나고 이제 LFTP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스테이블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 된 거면 액티베이션 됐을 때 마크로페이지가 TNF 스크리닝을 시작하고요. 그 스크립된 TNF는 이렇게 밑에 여기 파퓰레이션에 디퓨즈를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짧은 시간 안에는 이게 가까이 있는 셀들이 반응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멀리 있는 셀들도 반응하고 이게 다시 올트레이션이 다양하게 나고 앞에 이제 TNF 소스 보드를 이용한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마크로페이지를 써서 한 실험에서도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레이시오, 그러한 이제 그러한 패턴이 이제 비슷하게 보여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각 6개 지금 본보기 실험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예, 각 하나의 챔버가 싱글 마크로페이지에 인듀스된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셀들이 단 하나의 마크로페이지에 인듀스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패런,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으면은 높은 퍼스트 픽과 로워 세컨드 픽, 그리고 멀리 있으면은 비교적 낮은 퍼스트 픽과 비교적 높은 세컨드 픽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패턴이 거의 모든 샘플에 걸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시그널링, 각 리전에 제가 이거 챔버를 3개로 나눠서 각 셀들을 이제 리트리브를 해서 이게 RNA-seq 메저먼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각 그 소스 도즈에 따라서 내가 100 내노그램이냐 아니면 30 내노그램에 따라서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이게 3 같은 경우는요,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내노그램일 때는 이렇게 다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지만은 그룹 30 내노그램일 때는 아무도 반응하진 않아요. 이게 신기한 게 보면은 그 100 내노그램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맥시멈하게 센싱하는 도즈는 그러니까 30 내노그램의 맥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 내노그램이 안 돼. 여기 라인에 보면은 30 내노그램, 여기 있는 셀들은 30 내노그램까지 실제로 경험을 해요. 보조되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셀들은 30 내노그램을 가지 않아요. 한 15 나노그램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걸 이제 구분지어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이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걸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컨드 해프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 LPS 그리고 마크로페이지가 반응했을 때 마크로페이지가 어떻게 스크리션 하는가, 같은 양을 스크리션 하더라도 많은 양을 짧게 하는가 아니면 적은 양을 길게 하는가에 따라서 리스팅 파퓰레이션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반응이 이러하다. 이제 처음 픽은 하이하고 이제 세컨드 픽은 낮아지고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은 멀리 있으면은 오히려 픽이 더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다이내믹을 보면은 소스 도즈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디스턴스가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렐러티브 디스턴스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오실레이션이 얼마 있는가에 따라서 또 듀레이션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3가지 프로퍼티를 인디펜던트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 진 같은 경우는 트레이홀드 레벨에 따라서 혹은 사실 다양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은 간단한 예로 트레이홀드가 아주 높은 진이다. 그러니까 많은 NF 캐파비가 있어야지만 인듀스가 되는 진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서만 이렇게 커다란 반응을 보여주고 멀리 있는 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트레이홀드가 아주 낮다고 한다면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이 강한 반응을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걸 그룹핑할 때 이런 진들은 좀 더 디스턴스에 센시티브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별로 트레이홀드가 아주 낮은 혹은 굉장히 민감한 이런 진들은 디스턴스에 상대적으로 인센시티브할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NF 캐파비 네트워크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작용에 의해서 사이토킨의 앱솔루트 도즈보다는 체인지, 그러니까 변화를 이제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이제 셀-투-셀 시그널링에서 셀 이제 디퓨전, 시그널 몰레큘이 이제 디퓨지브한 엔바이러먼트에서는 이 정보를 토대로 디퓨전 증감을 토대로 이 셀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소스 데이터가 어떻게 소스 혹은 마크로페이지가 어떻게 스크리션하고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낸 정보를 이제 다운스트림 진에 반영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정도가 이번 지금 세미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플리션과 서포트를 받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